발표를 맡은 행정학과 1학번 김지환입니다. 지금부터 김지환에 대한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인생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제가 원하는 직장인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으로 취업하고자 하며 30대에는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40대에는 입법 정책 전문가로서 가정에 충실하며 일을 하고 50대에는 꾸준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60대부터는 노후를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대학교에서의 학년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년 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하고 대학 내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1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학년 때에는 토익 7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 달성하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며 꾸준히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4학년 때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고 관심 분야의 인턴으로 지원하여 일하며 졸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대학 내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복한 나아가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제가 목표하는 저의 직업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최대 9명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보좌, 상임위, 입법, 예산 등의 의원실 본연의 정책 업무를 맡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의회 제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로는 본인의 뚜렷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사회 현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VM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제안하여 국민의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어서 저의 미래의 명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주도의 국회의원이 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묘비명과 칭찬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저의 묘비명은 사랑받아 행복했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이며 칭찬 피드백으로 스스로에게는 이제 1학기 동안 인생 설계와 진로 강의를 수강하느라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1학기 동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고 또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어서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윤 인생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설계와 진로에 대해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30살 기준으로 나눴는데 초반 30살에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반 60살까지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후반 90살까지의 계획은 여태껏 모아뒀던 돈으로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것과 많이 아프지 않게 주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타인들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던 와중 저의 전공과 비전을 고려했을 때 저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악기수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악기수리사란 말 그대로 악기를 수리하는 사람인데요. 악기수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방, 학교 또는 전문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일본 등으로 유학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VM 카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악기 수리사란 직업이 가장 의미 있을 때가 손님들의 감사함과 뿌듯함이라 생각하였고, 손님들과 수리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만 자신의 악기를 맡길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평범함을 좋아해 저의 명함도 평범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묘비명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묘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묘비명이라 생각하여 감사함부터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의 성찰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점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마냥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 깊이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계획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점은 요즘에 계획이 없으면 낭비되는 시간과 돈이 생겨났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세한 계획과 그것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강의였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수업에 늦지도 빠지지도 않은 자신을 칭찬합니다. 팀원들은 모든 말을 경청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교수님께 매 수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좀 봐야지. 저희 인생 설계와 진로는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는데요. 이건 교수님이 제시한 그 나이대와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저의 인생의 컨셉에 맞춰서 묶음으로 나눠왔기 때문입니다. 20대 때는 학생으로서 나를 발전시키는, 또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를 즐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또 대학생활과 대학원 생활을 함으로써 저의 배우는 단계를 거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건축적인 견해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30대부터 50대는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과 육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꾸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요. 또 60대 이후로는 이제 자식과의 별거가 시작되면서 저만의 여가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로. 네. 저의 비전은 세계 최고 규모 건축 회사인 SOM에 취업을 하여 다양한 건축가들과 건축 취향을 내뿜은 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인 후 저희 건축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일단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자격증들을 일단 취업하고 나서 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취득을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건축학과에 다니면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건축적인 견해를 넓히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6세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홍익대학교 7년 건축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만 말하고 안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말하지를 않아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7년 건축 전공을 취득하고 싶었고, 또 국내에서 가장 큰 건축 사무소인 삼호종합건축사무소에 취업을 해서 7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규모인 건축사무소 SOM에 취업을 하여서 이제 근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의 명성 같은 걸 펼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뭐 애플이나 아니면 아이폰 또는 맥북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어떤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저라는 사람이 그냥 저의 이름 자체로 설명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VM 카드는 나는 나만의 철학의 건축에 미적으로 아름답게 담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내 이름의 곧 명함인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나의 명함에 대해서는 딱히 옆에 경력 같은 것도 딱히 적혀져 있지 않고 그저 한비랑이라는 이름만 명함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명 같은 경우는 현대 건축의 어머니 미친 천재의 구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제가 죽은 후에 제가 설계한 그 건축
제가 설계한 건축물 아래에 절 묻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묘비명에 구역이라는 것을 꼭 넣고 싶었고, 또 현대 건축의 어머니 미친 천재라고 한 이유는 정말 천재적인 건축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하면서 배운 점은 경청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계획이 없었던 그런 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었고,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교재를 쓰는 것이 처음에 귀찮았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딱히 나지 않아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었긴 했지만, 점점 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행할 점은 일단 과거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하고, 또 미래에 고쳐 나갈 할 점들을 약간씩 배운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취업 관련해서 더 많이 조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팀원에게는 일단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칭찬 피드백 같은 게 계속 끊기게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물론 쓰면 좋겠지만 쓰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과 칭찬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학기 동안 같은 팀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고, 저에게는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못 쓴 적이 많아 나 자신에게 게으름을 허락한 것 같아서 나 자신 그리고 팀원분들 그리고 교수님께도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